안녕하세요. 통합각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꿀벌 PPT 모양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거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중력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현상인 대류에 대해서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중력이 있을 때와 중력이 없을 때, 즉 무중력 상태죠. 보통 이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갔을 때를 무중력이라고 하는데 무중력 상태에서는 과연 어떤 중력과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지 를 한번 과학적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검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 배웠던 것들을 좀 짚고 넘어가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빨라지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유한 양이에요. 고유한 양을 가지고 있는 물체에 다 작용하는 힘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어떤 행성 어떤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중력을 이제 만유인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만유 아이고 만유인력. 즉 지구가 실제로는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인력이라는 것은 이제 끌어당긴다는 힘이에요. 만물에 있는 뭐 존재하는 힘이다,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지구가 매우 크고 그것이 우리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에 붙어 있을 수 있겠죠. 일례로 이제 달에 갔을 때는 이제 중력의 지구의 6분의 1배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몸무게는 줄어들겠죠. 6분의 1로.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대신 이제 질량이라는 것은 그대로예요. 왜냐하면은 몸무게라는 것은 이제 중력의 크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질량은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일정한 거예요. 자, 그다음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을 받았을 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죠. 뭐 중력으로 예를 들어도 우리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중력의 힘을 받아서 아래로 계속 가속을 해서 빨라지면서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떨어져서 뭐 모양이 깨질 수도 있는 거고 아래 벽 바닥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이런 것처럼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이런 것처럼 어떤 힘이 작용을 해서 어떤 물체의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것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대류에 대한 설명이 살짝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대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제 더 따뜻한 기체는 올라가고 자 차가운 기체는 내려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면 이제 이것은 이제 부력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얘기를 해주자면 차가우면은 이 입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오밀조밀하게 모였다는 것이고요. 대신 이제 따뜻해지면은 입자들이 활발해져가지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약에 차가운 공기만큼의 이 영역 표시를 선생님이 따뜻한 곳에 해볼게요. 그럼 한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입자는 두 개 들어있고 이 차가운 곳에서는 입자가 다섯 개가 들어있게 되겠죠. 그만큼 이렇게 밀도가 차가운 곳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높으면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이렇게 표현합시다. 중력의 힘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력과 부력의 이제 합력이 얘가 커서 그래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오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이제 대류 현상이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부력도 있는 거고요. 지금 부력이라는 얘기를 계속 쓰는데 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게 뜨는 현상이에요. 뜨는 현상. 우리가 물에 이제 나무 토막을 올려놓으면 나무 토막이 뜨잖아요. 나무 토막이 떠 있는 이유는 이제 부력 때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이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에도 적용이 되더라. 일단 부력이라는 건 신경을 안 써도 그냥 무거운 거는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가벼운 거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중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겠죠. 중력 때문에 부력이 생기는 거고 그 때문에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고 가벼운 것은 위로 올라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력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제 너무 상위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중력이 없을 때 양초 모양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이거 되게 신기해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 양초도 이제 대류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초의 이제 성분은 파라핀이라는 거거든요. 이 파라핀이라는 것이 불에 붙여짐으로 인해서 이제 기체가 됩니다. 기체가 된다는 것은 이제 따뜻해졌기 때문에 온도가 올랐기 때문에 기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온도가 낮아지면은 물이 얼음 고체로 되듯이 반대로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따뜻해져서 기체가 되는데 이 기체가 따뜻해져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촛불의 모양이 약간 이렇게 좀 길쭉한 모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합시다. 어이구. 자, 봅시다. 자,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보게 되면은 촛불의 모양이 동그래졌죠. 동그래졌어요. 왜 동그래졌을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선생님이 양초에 있는 파라핀이 뜨거워져서 기체가 되고 이 따뜻해진 기체는 대류 현상 때문에 올라가서 이런 양초의 모양이 긴 모양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 무중력 상태에서는 이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파라핀 기체가 위로 올라갈 일도 없죠. 그래서 그냥 5년에 어찌 보면은 원래 모습인 거죠. 원래 모습인 동그란 이 양초 모양을 갖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네, 네 이런 형식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중력과 무중력 두 번째 시간인데 이번에는 우리 생명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중력 상태에서는 일단은 인간은 이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다. 우리는 항상 적응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막 티라노사우루스 살던 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 그 이전이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족 보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두 다리로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 다리의 부담이고 도망가기 힘들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제 네 다리가 아무 빨랐겠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계속 인간은 적응이 돼요. 적응이 됩니다. 뭐 그런 것처럼 이제 귀가 움직이는 필요가 없이 뭐 퇴화되기도 하고 뭐 또 발달되기도 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중력과 무중력 상태에서도 이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는 일단 위아래가 없어요. 우리가 위아래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바로 중력이 아래로 끌어당겨 주기 때문에 위아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무중력에는 중력이 없으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 감각을 담당하는 기관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중력이 없어요. 그렇단 말은 이제 피가 좀 더 자유롭게 몸을 쏟아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심장이 굉장히 이제 압력이 세거든요. 쿵쾅쿵쾅 우리에 느껴지지 않지만 그런 심장이 이제 기능을 할 필요가 오히려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중력을 받치고 서 있다고 그랬죠. 아까 선생님이 두 다리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무릎이랑 뭐 발에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 이제 좋은 자세로 서 있으라던가 뭐 좋은 자세로 앉아 있으라던가 그것의 얘기인데 이제 중력은 마찬가지로 무중력 상태에서는 중력에 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뼈가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약해지겠죠. 물의 순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수증기가 물이 가열이 돼서 수증기가 되면은 뜨거워지잖아요. 뜨거워지기 때문에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대류죠. 구름 위로가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대류. 하지만 이제 하늘 위는 되게 차갑습니다. 혹은 그리고 그 올라감에 따라서 이제 단열 팽창이라는 이제 온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건 너무 어렵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물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또한 이건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풍을 열대성 저기압이라고 하거든요. 열대성 저기압. 왜 저기압에서 날씨가 안 좋냐고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력 플러스 대류로 현상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저기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변 이곳이 보통
주변보다 저기압이라는 의미라서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공기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곳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새로운 공간을 찾으러 상승하게 됩니다. 상승 기류가 일어난다 하죠. 상승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압력이 낮아져서 부피가 커지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온도가 저하됩니다. 온도가 저하된다는 건 뭐죠? 구름이 생긴다는 거죠. 구름, 온도예요 이게. 즉 날씨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이 오게 되면은 이런 저기압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구름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 어 이거는 이제 딱히 뭐 중력이랑 관련이 있죠. 이제 전정기관 안에 이제 이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중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우리가 이제 위치 감각, 방향 감각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석이 존재하더라. 뭐 역학적 시스템에 뭐 인간이 적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벌써 끝났네요. 오늘은 학습 점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질문. 이건 객관식으로 올라가겠네요. 무중력 상태에서 일어난 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었다면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좀 색다른 문제인데 볼펜 안에 우리가 볼펜을 쓸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어떤 볼펜 뭐 요즘에도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볼펜이 있었다고 합니다. 볼펜 안에 잉크가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어떤 그 볼에 잉크가 묻어서 그 볼로 우리가 볼펜을 써서 글씨를 쓸 수가 있는 건데 우주에서는 이런 볼펜의 구조가 무용지물이겠죠. 왜 그럴까요? 라는 이유를 이제 토론방에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